안녕하십니까. 손물리를 구독해주세요. 자, 다시 손물리를 구독해주세요. 자, 물질과 전자기장 마지막 시간이죠. 이번 시간 반도체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학습 목표를 한번 알아볼까요? 종류가 다른 원소를 이용해서 반도체 소자를 만들 수 있음을 다이오드를 이용해서 설명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죠. 다이오드가 무엇인지, 반도체 소자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한번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 시간은 우리가 전 시간에 배운 에너지 준위와 에너지 띠에 대해서 공부를 했었죠. 이것을 내용을 바탕으로 해서 이번에는 반도체가 어떤 식으로 이루어져 있고 P형 반도체 뭐고 N형 반도체 뭔지, 또 다이오드가 무엇인지, PN 접합 다이오드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알아볼 거고, 우리가 앞으로 배울 내용은 트랜지스터랑 증폭 원리에 대해서 나중에 배우도록 하겠습니다. 자, 학습 내용은 우리가 고유 반도체라는 것이 있어요. 고유 반도체, 고유한 물질로 이루어진 반도체를 고유 반도체로 하는데, 고유 반도체가 아닌 불순물이 들어가 있는 반도체가 있어요. 그건 비고유 반도체라고도 하고 P형 반도체, N형 반도체라고도 합니다. 그래서 반도체에다가 뭔가를, 다른 물질을 집어넣는다라는 것을 우리는 도핑이라고 해요. 도핑 의미죠. 그리고 접합이라는 것은 P형 반도체나 N형 반도체를 붙인다라는 것을 접합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다이오드가 완성이 되겠죠. 자, 생각 나누기 도입 영상을 한번 보고 올까요? 꼬마 전구랑 LED가 잘 작동하는지 다 켜볼까? LED는 내가 켜볼게. 너 LED가 뭔진 알아? LED란 라이트 이미팅 다이오드의 약자로 발광 다이오드를 말하지. 오, 좀 아네? 그럼 꼬마 전구는 내가 켜볼게. 자, 꼬마 전구는 전지의 극을 바꾸어도 다 켜지는데 LED는 왜 안 켜지지? 요즘 LED가 대세라던데 발광 다이오드 좋다더니 아닌가 봐. 자, 잘 보고 왔죠? 우리가 꼬마 전구는 플러스 극과 마이너스 극을 바꾸어도 불이 들어오지만, LED 같은 경우는 라이트 에미팅 다이오드, 발광 다이오드 같은 경우는 플러스 마이너스를 반대로 놓으면 전류가 흐르지 않아요. 그래서 왜 그런지 차이점을 한번 생각 나누기 댓글로 한번 볼까요? 자, 꼬마 전구 켜지는데 발광 다이오드는 극이 바뀌니까 안 켜지죠. 꼬마 전구와 발광 다이오드의 차이점이 무엇인지 자신의 생각을 한번 써서 생각 나누기 댓글에 올려보기 바랍니다. 자, 고유 반도체라고 하는 것은 불순물이 없이 완벽한 결정 구조를 갖는 경우를 말합니다. 그래서 반도체의 경우는 보통 14족의 원소, 전자가, 최외곽 전자가 4개 있는 원소가 이루어져 있어요. 그래서 규소나 저마늄, 그냥 우리 선생님 예전에는 게르마늄이라 배웠는데 지금은 저마늄이죠. 저마늄. 규소도 14족 원소고 저마늄도 14족 원소인 걸 알 수가 있어요. 그리고 규소의 공유결합에 대해서 한번 알아볼 건데, 공유결합이라고 하는 것은 전자를 공유해서 결합한다는 것을 공유결합이라고 해요. 지금 규소의 중성 원자는 전자가 하나, 둘, 셋, 4개가 있죠. 최외곽 전자가 4개가 있어요. 그래서 지금 보면 전자가 4개 있었고, 여기 지금 이 원 안에는 전자가 몇 개가 있죠? 지금 이 원 안에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개가 있죠. 그래서 8전자 규칙, 옥텟 규칙이라고 부르죠. 그래서 8개의 전자가 공유되어 있어야지 완전한 결합이 됩니다. 그래서 전자를 공유하고 있다고 해서 공유결합. 지금 다 8개의 전자가 다 공유가 되어 있어요. 이런 식으로 되어 있는 것을 반도체라고 우리가 부릅니다. 그렇죠? 자, 비고유 반도체는 불순물을 넣은 반도체를 비고유 반도체라고 합니다. 그래서 불순물 성분 과정을 도핑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P형 반도체는 P가 파지티브의 P예요. 파지티브가 플러스라는 의미죠. 긍정적인 것도 있고, 파지티브, 그죠? 플러스 된다는 거죠. 그죠? 순수한 반도체의 13족 원소를 도핑한 것. 자, 13족 원소는 최외곽 전자가 3개인 원소죠. 3개인 원소인데, 원자가 전자가 3개인 13족 원소
원소인데 붕소나 알미늄, 갈륨 등이 있습니다. 그래서 13족 원소인 경우는 전자가 총 8개를 만족을 해야 하는데 8개에서 하나 부족한 7개인 거죠. 7개. 그러면 하나는 비어있는 공간이라고 해서 양공이 되는 거죠. 양공. 이 양공을 채우면서, 공간을 채우면서 전자가 이동할 수 있는 통로를 만들어주기 때문에 나중에 전류가 흐를 수 있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 지금 보면 원리는 원자과 전자가 3개인 13족 원소를 도핑을 하게 되면 규소 원자에 비해 전자가 1개가 부족하게 되겠죠. 그래서 지금 여기 보시면 양공이 있어요. 이 양공이 이 전자가 하나가 이쪽으로 옮길 수가 있죠. 여기가 또 양공이 생기겠죠. 그럼 전자가 옮기겠죠. 여기도 마찬가지로 전자가 움직이고 바깥에서 전자가 하나가 들어올 수 있다는, 이런 식으로 순수한 고유 반도체보다는 전자가 흐를 수 있는 공간이 생기게 되는 거죠. 그래서 에너지 띠 이론이라는 것은 우리가 불순물 13족 원소에 삽입된 에너지 준위로 원자과 띠의 전자가 전이하면 양공이 생성된다라는 것이죠. 지금 여기 보면 이 불순물 에너지 준위라는 것은 아까 도핑한 원소의 에너지 준위가 되겠죠. 그래서 여기에 지금 비어있는 이 양공이, 그죠? 이 비어있는 양공에서 전자가 하나 올라가게 되기 때문에 이쪽이 비어있게 되겠죠. 자, N형 반도체라고 하는 것은 순수한 반도체에다가 15족 원소를 도핑을 한 거예요. 그러면 전자가 하나가 남겠죠. 불순물 원자과 전자가 5개인 15족 원소. 자, 질소나 인, 비소, 안티모니 SB 등이 있겠습니다. 그죠? 이런 원소들은 원자과 전자가 5개이기 때문에, 최외각 전자 5개이기 때문에 15족 원소를 도핑을 하게 되면 4개의 규소 원자가 공유합을 하고 전자가 1개가 남게 되겠죠. 그죠? 원자과 전자가 5개의 15족 원소를 도핑을 하면 4개의 규소 원자가 결합을 하고 하나가 남게 됐어요. 여기 지금 보면 인중성 원자가 돼 있죠. 하나, 둘, 셋, 넷, 5개가 있는데 여기에 지금 양이온 상태라는 것은 전자가 하나 남는다는 거죠. 전자가 하나 남아서 양이온 상태가 되는 거죠, 지금. 그래서 여기 지금 보면 전자가 9개가 됐죠. 전자가 9개가 되니까 이 전자는 지금 하나씩 다 이동을 할 수가 있는 거예요. 아까는 양공이 남았고 13족 원소에서는 양공이 남았고 15족 원소에는 전자가 하나 남게 되는 거죠. 자, 그래서 불순물 15족 원소에 의해서 삽입된 에너지 준위에서 전자가 전도띠로 전이하는 것과 같다. 지금 여기 보면 에너지 준위가 여기 지금 이 에너지 준위가 일로 가는 거죠. 아까는 지금 뭐였어요? 원자과 띠에 있는 전자가 하나가 나와서 여기에 양공이 되었죠. 지금은 여기 불순물 에너지 준위가 전도띠로 이동을 하게 되는 거죠. 자, 그래서 반도체와 도핑이 어떤 식으로 되는지 교과 개념 자료를 한번 보고 오겠습니다. 네, 잘 보고 왔죠? 자, 그래서 확인하기 고유 반도체와 비고유 반도체의 차이점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고유 반도체는 전도 전자의 밀도가 낮다. 지금 전자가 남는 전자가 없다는 거죠. 남는 전자, 그죠? 전기 전도도가 낮게 됩니다. 그래서 이러한 고유 반도체 불순물을 도핑을 하게 되면 전자가 하나 남거나 양봉이 하나 생기게 되기 때문에 전기 전도도를 증가시킨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불순물 반도체라고 합니다. 자, 다이오드라는 것이 있어요. 다이오드. 우리가 다이오드는 한쪽 방향으로 전류를 흐르게 해주는 것을 다이오드라고 하는데, 두 개의 단자가 있게 되면 전류를 한 방향으로 흐르도록 제한하는 기본 성질을 갖는 소자. 근데 어떤 식으로 한 방향으로 흐르게 할 것이냐를 한번 봅시다. 그래서 PN 접합 다이오드라는 것이 있는데, P형 반도체랑 N형 반도체를 접합한 걸 PN 접합 다이오드라고 합니다. 이거 역시 한쪽 방향으로만 흐를 수 있게 되겠죠. P형 반도체에서 N형 반도체 방향으로만 전류가 잘 흐르는 방향성이 있다. 아까 P형 반도체는 전자가 하나 모자랐으니까 플러스인 양공이 하나 남고, N형 반도체에서는 전자가 하나 남으니까 마이너스인 전자가 하나 남겠죠. 그러니까 전류의 방향은 전자 이동 방향의 반대 방향은 전류의 방향이죠. 그래서 한쪽 방향으로만 흐를 수 있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림으로 한번 보면 다이오드의 구조가 기호가 되어 있죠. 여기가 지금 P형이고 여기가 N형이에요. 여기는 지금 양공이 있죠. 여기는 전자가 있어요. 그러면 지금 전류에 흐르는 방향이 예를 들어서 여기가 플러스고 여기가 마이너스예요. 그럼 전자는 어디서 어디로 이동하죠? 이렇게 이동하겠죠. 그러니까 전류는 플러스에서 마이너스로 이동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가 마이너스고 여기가 플러스라고 돼 있으면, 플러스에서 마이너스로 전류는 흐르지만 마이너스에서 전류가 이쪽으로 가죠. 그럼 전자가 지금 이쪽으로 이동을 해야 하는데 여기에 지금 전자가 모여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전자가 이동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여기에 계속 쌓이기만 해요. 여기 둘 사이에 전류가 흐르지 않는 거죠. 전자가 이동을 안 하기 때문에. 그래서 한쪽 방향이 항상 여기가 플러스가 되고 여기는 마이너스가 돼야 한다 라고 해서 여기가 지금 표시가 되어 있어요. 그리고 이런 식의 삼각형 모양을 색칠을 해서 이렇게 표시를 해줍니다. 이게 소자 기호가 될 수 있어요. 우리가 이거는 뭐예요? 이거 저항이죠, 그죠? 이거는 뭐예요? 이거는 플러스 마이너스 이 전원을 얘기하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저항, 이거는 다이오드의 기호가 됩니다. 그래서 전류가 한 방향으로만 흐른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다이오드의 전하 분포가 나와 있는데, 두 반도체를 접합을 하게 되면 접합면에서 전자와 양공이 확산이 된다라고 되어 있죠. P형 반도체에선 양공이 많을 것이고 N형 반도체에서는 전자가 많겠죠. 이 두 개를 접합을 하게 되면 지금 양공에 있는 부분하고 이 전자에 있는 부분이 서로 채워주려고 하겠죠. 그래서 확산이 된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죠. 자, 확산된 전자와 양공은 서로 결합하면서 소멸되어 접합면에서는 불순물 이온만 남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 접합면 안에서는 이 불순물 이온이 남게 된다는 거죠. 이 불순물 이온에 의한 전이차로 양공과 전자는 더 이상 확산하지 못한다라는 거. 이 전이차가 생기기 때문에 여기에가 다 채워지면 이 전이차가 발생하는 거죠. 그래서 확산하지 못한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보시면 다이오드의 에너지 준위가 나와 있어요. 접합면 양쪽의 에너지 준위의 차이로 인해서 건너편으로 이동 가능한 자유전자가 줄어든다라고 되어 있죠. 여기 지금 보면 이렇게 차이가 있는 거예요. 지금 이쪽은 에너지 준위가 낮고 이쪽은 에너지 준위가 높죠. 그러니까 전자가 이렇게 올라가려면 이 에너지 준위를 뛰어넘어야 하는데 뛰어넘지 못한다는 거죠. 그렇죠? 지금 여기서는 그냥 이동이 가능하지만 접합 후에는 이동이 불가능하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바이어스라는 개념이 있는데, 바이어스라는 것은 다이오드에 흐르는 전류를 조절하기 위해서 다이오드의 전압을 걸어줘요. 그래서 전압을 걸어주게 되면 이 에너지 준위 자체를 낮추는 효과가 있는 거죠. 그래서 전압의 방향과 크기를 조절하는 거죠. 그래서 다이오드에 순방향으로 전류를 흘려주게 되면 전류가 흐른다는 거죠. 순방향 바이어스가 생기기 때문에. 역방향 바이어스가 생기게 되면 역으로 에너지 준위 차이를 더 키워주는 거가 되기 때문에 더 전류가 안 흐르게 돼요. 그래서 순방향 바이어스는 다이오드의 P형 반도체 쪽에 플러스 극을 연결하는 거예요. P형이니까 플러스, 아까 파지티브였죠? 플러스. N형은 네거티브니까 N, 마이너스라고 했죠. 그러니까 P형 반도체에서 플러스, N형 반도체에서 마이너스를 전극을 연결하게 되면 이 바이어스 자체가 작아지기 때문에, 바이어스가 이 차가 작아지기 때문에, 전이차가 작아지기 때문에
훨씬 더 쉽게 흐를 수가 있는 거죠. 그죠? 그래서 전도띠에 있는 전자가 좀 이동을 할 수 있는 거죠. 그죠? 그리고 원자가띠의 이 전자들은, 양공들은 이렇게 소멸이 되는 거죠. 이 상태가 우리가 순방향으로 되기 때문에 전류가 잘 흐르게 된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고, 역방향 바이어스예요. 역방향 바이어스라는 것은 다이오드 P형 반도체 N, 지금 마이너스를 P형에다가 연결하고 플러스를 N형에다 연결되게 되면 이 전이차가 더 두꺼워지게 돼요. 그러니까 이동을 할 수가 있어요, 없어요? 없다는 거죠. 그러니까 전류가 안 흐르게 되는 거죠. 전류가 안 흐른다. 이게 역방향이고 아까는 순방향. 그래서 다이오드가 어떤 개념이 있는지 한번 보고 오도록 하겠습니다. 잘 보고 왔죠? 네. 자, 다음은 발광 다이오드, 우리가 라이트 에미팅 다이오드 LED, 그죠? LED의 원리에 대해서 한번 보고 오도록 하겠습니다. 네. LED는 과연 어떻게 빛을 낼 수 있는 것일까? N형 반도체라는 게 있고 P형 반도체라는 게 있는데, N형 반도체라는 거는 반도체에 적절한 불순물을 넣어서 N형이 되도록 하는 거고, 그러면 그 안에는 굉장히 전자의 농도가 높은 그런 반도체가 되고요. 또 P형 반도체는 반도체에 이제 P형을 나타내는 불순물을 집어넣어서 전자의 반대 개념인 홀 또는 전공이라는 것이 굉장히 농도가 높은 그런 반도체를 만듭니다. 그 반도체 두 개를 딱 붙여주게 되면 한쪽에는 전자가 굉장히 많고 다른 한쪽은 전공이 굉장히 많고 그런 상태가 되고, 그것들을 우리가 강제적으로 만나게 하면 전자와 그 전공이 결합하면서 그 둘 사이의 에너지 차이가 빛으로 전환되는 그런 반도체 소자가 됩니다. LED의 색깔은 전자와 전공 사이의 에너지 간격과 관계가 있다. 빛 에너지는 파장에 반비례하고 에너지 간격이 큰 반도체일수록 짧은 파장의 빛을 낸다. 따라서 에너지 간격을 조절하면 빛의 파장을 조절할 수 있다. 네, 잘 보고 왔죠? 네. 자, 그래서 확인하기, 다이오드의 순방향 바이어스 전압을 걸어주면 어떤 현상이 일어나는가. 자, 순방향이라는 건 전류가 흐른다는 거죠. 전류가 흐르게 되면 에너지 준위 차이가 적기 때문에 빛을, 안정화되기 때문에 빛을 내버리겠죠. 그죠? 다이오드의 순방향 바이어스를 걸어주면 자유전자의 확산을 저지하는 전압이 낮아짐으로 P형 반도체 쪽에 N형 반도체 쪽으로 전류가 잘 흐르게 된다. 바이어스라는 것은 전압 차이를 전이차를 낮춰주거나 높여주는 것을 말한다고 했어요. 그래서 전압이 낮아지기 때문에 P형 반도체 쪽에서 N형 반도체 쪽으로 전류가 잘 흐르기 때문에 전류가 잘 흐르게 되면 빛이 나오는 거죠. 그게 이제 발광 다이오드. 이제 그냥 기본적인 다이오드는 전류가 흐르기만 하겠죠. 네. 자, 정류작용이라고 하는 것은 정류작용. 교류를 직류로 바꾸는 작용을 정류작용이라. 교류는 플러스 마이너스가 바뀌는 전류죠. 직류는 그대로 플러스는 플러스끼리, 마이너스는 마이너스끼리 한 방향으로만 전류가 흐르는 거죠. 그래서 교류는 한쪽 방향으로만 흐르게 하게 되면은 이런 식으로 돼요.
이런 식으로. 예를 들어서 전류가 이런 식으로 흐른다고 치면 이 부분을 정류작용은 이 부분을 없애줘요. 그래서 전류가 이렇게 돼요. 그죠? 이런 식으로 된다는 거죠. 전류가. 이 부분은 여기 지금 마이너스, 여기가 플러스 부분이고 여기가 마이너스 부분이라고 치면 마이너스 부분은 다이오드를 연결하게 되면 전류가 흐르지 않게 돼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전류가 생긴다라는 것을 정류작용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PN 접합 다이오드를 이용해서 정류 회로를 구성해 볼 수가 있습니다. 다음 마지막으로 이제 개념 정리를 한번 해볼까요? 불순물을 넣은 반도체를 우리가 무슨 반도체? 비고유 반도체라고 했죠. 불순물을 섞는 과정을 도핑이라고 했습니다. 그죠? 다음 순수한 반도체의 13조 원소를 도핑한 반도체를 P형 반도체라고 했죠. 다음 순수한 반도체의 15조 원소를 도핑한 반도체를 N형 반도체라고 했습니다. 그죠? P형 반도체와 N형 반도체를 접합한 것으로 정류작용이 있는 반도체 소자를 우리는 PN 접합 다이오드라고 했습니다. PN 접합 다이오드. 그죠? 그래서 마지막으로 창의융합 활동하기가 나와 있는데요. 실제로 이런 기판이 있으면 집에 있으면 좋을 텐데 아마 핸드폰이나 안 쓰는 핸드폰을 뜯어보면 이런 기판이 나올 거예요. 그러면 여기에 반도체들이 있을 텐데 이런 전자제품 분해해보기도 한번 해보시면 좋고 아니면 이제 없으면은 저희가 제가 손물리 카페에다가 업로드를 해놓을게요. 그 업로드한 내용을 한번 살펴보도록 합니다. 그래서 이 반도체의 역할이 뭐고 이 센서의 역할이 뭔지 한번 살펴보는 시간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댓글로 이제 어떤 부분이 파트가 있다는 걸 구조 어떤 파트가 있고 어떤 파트가 있다. 센서가 무엇이 있는지 한번 살펴보고 그것을 댓글로 남겨놓으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마지막 이제 우리가 온라인 또 수업이 끝나고 등교 계약에서는 우리가 물질의 자기적 특성인 첫 번째 단원인 전류에 의한 자기작용에 대해서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시간 강의를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자, 손물리를 구독해주세요.